오늘은 기출유형 사회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우선 네트워크에 ISP 라우터와 그 다음에 서버는 이미 구성되어 있다 라는 설정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ISP하고 서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약간은 간단하겠다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작업 내용에 보면 시스템 설정에 콘솔 접속 메시지, 즉 콘솔로 접속할 때 Welcome R1 Router 라는 메시지가 보이도록 만들어 놓으라 라고 했고요. 콘솔로 접근할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대한 설정을 해놨네요. 그리고 프리빌리지 모드에 들어가는 암호도 설정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닥 그렇게 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설정이니까요. 쭉 훑어만 보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구간에서는 지금 IP를 부여해서 호스트의 지금 시리얼 포트에다가 IP를 부여하라 라는 설정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나누어서 지금 이렇게 10번과 20번의 서브 인터페이스로 각각의 할당 가능한 임의의 주소로 넣어주라 라고 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내려가서 보면은요. 게이트웨이 설정하라 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임 서버를 설정해서 IP 주소, 서버에 해당하는 IP 주소로 넣어라 라는 게 보이고요. VLAN의 할당, 포트 1번, 2번에다가 10번, 20번을 넣어주고 인터 VLAN 값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을 하라 라고 하는 걸 보면 정적 라우팅, 즉 라우터가 2개 이상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R1 라우터하고 ISP 라우터가 서로 간에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정적 라우팅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토폴로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scale.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로 연결이 되는지 확인해 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문제의 요지네요. 자, 크게 어려운 부분, 뭐 우리가 지금 앞에 2회차라든지 3회차에 기출했던 뭐 여러 가지 어려웠던 설정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에 비하면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의 유형 파악이 끝났으니까 한번 패킷트레이서에서 문제에서 지시한 내용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킷트레이서로 예제 파일 사회를 불러드렸습니다. 먼저 R1에 해당하는 라우터부터 설정을 해야 되겠죠. 아까 문제에서 ISP하고 IDC 서버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뭐 건드리지 마라, 설정하지 마라 라는 멘트를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어디 토폴로지 하고요? R1과 이쪽 내부 인터페이스에 설정을 완료하면 되겠고 ISP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확인한 뒤에 정적 라우팅을 걸어주게 되면 큰 맥락에서의 문제풀이는 완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에 해당하는 라우터 클릭하고요. 자, 이제 라우터의 모드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설정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드로 들어가는 enable 패스워드를 설정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넣으라 라고 하는 문제를 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콘솔 라인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집어넣어라 라고 했던 항목이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유저네임, 이게 이제 콘솔 모드로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 계정과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유저네임에서는 접속 관련 아이디, 패스워드에서는 설정을 하고자 하는 비밀번호, 이렇게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한 거를 어느 모드에다가 적용하라고요? 콘솔에다가 적용하라. 콘솔 라인 몇 번요? 기본적으로 0번에다가 앞에서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설정되는 것을 뭐라고 설정한다고 그랬냐면 외부에서 계정을 가지고 들어오는 접속 모드죠. 이렇게 접속을 할 때는 로그인, 로컬 모드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들어오는 거고 어디 버추얼 라인도 같이 설정을 해줄게요. 버추얼 라인으로 들어오는 것도
로그인, 로컬.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두 군데에서 다 접속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설정값이 라우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라우터에 접근을 하게 됐을 때 안내 멘트가 나오게 하라라고 했었죠. 와서 반갑다 뭐 이런 멘트를 나타내게 하라라고 설정값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배너라고 하는 배너 설정 명령어로요 들어오는데 이 뒤에다가는 해당하는 알파벳을 아무거나 하나만 쓰면 돼요. 요 뒤에 들어가는 이 알파벳은요 이 글씨를 쓰고 엔터를 치면 글씨 입력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D를 꼭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배너 MOTD 한 칸 띄고 D가 됐든 E가 됐든 뭐 C가 됐든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고, 자, 저는 D를 썼어요. 엔터 치게 되니까 해당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래요. 자, 그럼 아까 문제에 나왔던 것처럼 대소문자 확인하셔서 Welcome R1 Router 입력을 하죠. 문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구인지 모르니까 아까 약정한 글자 D를 써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라우터의 포트를 활성화를 시켜볼까요? 자, 라우터에 해당하는 포트 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R1과 스위치 사이에 보니까요. 패스트 이더넷으로 00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죠? 라우터 쪽으로. 자, 그래서 지금 빨갛게 비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줄게요. 인터페이스 00 포트로 들어간 다음에요. 활성화 노샷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자, 이렇게 활성화가 들어가게 되네요. 어디 바깥에 나가서 볼까요? 깜빡깜빡거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활성화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라우터에 대한 패스트 이더넷 처리는 어느 정도 됐죠. 이제 그러면 시리얼 포트 내부의 인터페이스의 랜에 해당하는 패스트 포트를 해결을 했으면요. 오른쪽 외부망, 웬의 구성에 해당하는 시리얼 포트에 00의 IP랑 그 다음에 정적 라우팅을 구성을 해줘야 되겠죠. 자, 해서 구성하기 위해서요. 다시 라우터로 들어가겠습니다. 확인한 것처럼 시리얼 포트는 이 포트를 쓰고 있다 라고 확인했었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IP 아까 문제에서 누구 넣으라고 그랬어요? IP 어드레스 100점, 100점, 100.2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하는 IP를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와 라우터가 서로 간에 통신을 하려면요. 이제 얘네들 사이에서의 속도를 줘야 됩니다. 물론 저쪽 상대편에서 줄 수도 있으니까 뭐 문제에서 굳이 하라라는 설정이 없으면 안 해도 감점이 되는 요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설정한 클럭 레이트를 줘보도록 하겠고요. 활성화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클럭 레이트를 얘한테 준 거는요, 뭐 상대방에 가 있어도 되는데, 어느 쪽이 그 시계의 위쪽, 아래쪽이란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차원에서 넣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리얼 포트가 활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정적 라우팅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정적 라우팅을 구성하려면 내 IP와 상대방 라우터의 IP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잠겨 있거든요. 왜? 자, 보세요. 잠겨 있죠? 시험에서 이 ISP와 서버는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가면 실제로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건드리지 마라 라는 장비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잠겨 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올려도 나는 IP가 뭐고 어디랑 연결되어 있으며 하는 등등의 자신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서로 간에 알려주고 처리하는 명령어를 CDP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모든 장비에서 있는 명령어는 아니고요. 시스코라고 하는 네트워크 장비 회사에서 만들어낸 장비만 서로 간의 정보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래서 CDP run이라고 하게 되면 서로의 장비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게 돼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CDP의 정보를 run을 시켜주고, 자,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명령어로 우리가 설정을 넣어 줄게요. 자, 그래서 CDP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세요. 내 근방에 있는 CDP 정보를 보여주세요 라고 설정을 하게 되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장비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옆에는 누가 있냐면 스위치가 있고, 그 스위치의 장비는 베스트 이던의 24번 포트에 설정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데 확인을 해보니까 라우터에 대한 정보는 안 나오고 스위치에 대한 정보만 노출되고 있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위쪽 방향키를 눌러보시면 다시 아까 설정했던 정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자, 다시 한 번만 설정 값을 엔터를 치게 되면 아까보다 현저하게 길게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more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다음 페이지로 넘기면요, 우리가 입력한 데부터 확인해 볼게요. 나는 아이디 스위치가 있고 스위치에 해당 포트, 아까는 여기까지만 보였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ISP라고 하는 장비도 근처에 있는데 이 장비의 IP는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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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이야. 그리고 나는 시리얼 포트를 어디를 쓰고 있어. 그리고 나서 그 장비에 대한 또 정보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시간이, 이게 우리가 CDP 런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서로 장비가 서로의 정보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명령을 주자마자 바로 설정 값을 보여달라 그러면 자신이 원래부터 알고 있던 값을 먼저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명령어를 입력해도 설정값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질의가 굉장히 많은데, 살짝 시간을 조절하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요즘에 지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면 저도 참 토폴로지를 보지 않는 한에는 확인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상대방의 IP를 알았으니까 정적 라우팅을 구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IP 라우트, 정적 라우트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자, 보내준 정보, 목적지 방향이, 자, 어떤 패킷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어디로 가면 돼요?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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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으로 가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적으로 IP의 패킷이 나아가는 방향의 통로를 설정을 해주는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서로 라우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기본적인 정적 할당까지는 다 끝났으니까요. 이제 기초적인 인터페이스 10번과 인터페이스 20번에 대한 것을 설정을 하러 가볼게요. 자, 인터페이스 10번. 자, 10번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넣어주고요. 우리 앞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설정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10번에 대해서 넣어주고, 자, 아까 문제에서 해당하는 IP 중에서 적당한 IP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문제 부분에 보면 서브넷에서 인터페이스의 주소 어떻게 써요? 해당 서브넷에서 할당 가능한 임의의 주소를 사용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할당 가능한 임의의 주소니까 사용할 수 있는 가용 범위에서 임의의 주소를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해당하는 것은 182.16.0.1이에요. 그러면 가장 앞에 것은 PC가 쓰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는 가장 가용한 IP 중 가장 마지막 것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불러드릴게요. IP에서 182.16. 가용한 가장 마지막 IP, 마지막 25.254. 그리고 서브넷은 16이니까 255, 25 빵빵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활성화. 됐죠? 근데 인터페이스는 여기서 서브 인터페이스는 일일이 활성화를 주지 않아도 사실 상관없죠. 엄마에 해당하는 자신의 여기 00 포트가 이미 활성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포트도 활성화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필요 없는 건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실수를 하지 말자 주의라서 어느 정도는 반복적으로 명령을 설정해주는 그런 버릇을 들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동일한 명령의 반복이니까요. 이렇게 해당하는 값만 바꿔가면서 명령을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요. 자신의 가장 가용한 IP의 마지막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됐죠? 안 써도 상관없지만 활성화. 이미 활성화가 돼 있으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활성화가 됐다라는 노씨앗을 치고 나면 활성 명령이 떨어지지 않죠. 이런 것들 보면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 서브 인터페이스는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라우터에서 부여할 수 있는 뭐 간단한 내용은 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위치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스위치로 설정을 옮겨 가도록 할게요. 자, 입력 모드로 들어왔어요. 자, 스위치 들어와야죠. 스위치의 이름은 호스트 네임 S1. 자, 그 다음에 스위치에서 가장 먼저 할 거는 VLAN 10번과 VLAN 20번에 대한 설정을 먼저 해줘야 되겠죠. 자, VLAN 10번 이름부터 줄까요? 또 VLAN 20번 역시 이름을 주겠습니다. 리니지. 자, 이름 부여했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해당 포트에다가 포트를 붙여줘야죠. 해당 포트에다가 제거 이제 붙여줘야 됩니다. 아까도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요. VLAN에 해당하는 포트표. 자, 포트 1번을 10번에다가 포트 2를 20번에다가 넣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서 인터페이스 1번. 자, 1번을 동작하는 스위치 포트의 동작을 어떻게 동작 모드를 액세스 접근할 때 동작하라. 자, 몇 번에다 할당할 건지 스위치 포트 액세스 VLAN 몇 번요? 10번에다가 할당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복적으로 불러드리고요. 이거는 이렇게 20번으로 할당하면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확인 언급이 안 됐어도 트렁크 포트 설정해 줘야죠. 자, 트렁크 포트 지금 몇 번에다 있는지 확인하고 짚고 넘어간다면요. 마우스를 가만히 갖다 대면 24번 포트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해서 패스트 이더넷 24번 포트. 자, 여기를 트렁크 포트로. 자, 여기는 동작을 트렁크 포트로 동작을 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트렁크 포트에 대해서 게이트웨이랑 그 다음에 IP, 스위치에 해당하는 IP를 부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는 IP를 가질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자, 원래 스위치에다가는 직접적으로 IP를 입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IP에다가 우리가 데이터와 스위치 포트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스위치에 부여된 IP를 확인하러 가볼까요? 자, 여기 스위치에 보니까요. S1 스위치에 대한 선언이 나와 있고요. 182.30.02를 넣어라 라고 했고요. VLAN 몇 번에다 넣으라고 했냐면 20번 쪽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서 VLAN 20번에다가 스위치에
관리 IP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VLAN 20번을 가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VLAN 20. 자, VLAN 20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IP 어드레스 아까 줬던 우리가 확인했던 IP 어드레스를 넣어줘야죠. 자, IP 어드레스 넣어줬고요. 관리 IP 넣어줬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자, 기본적으로 디폴트 게이트웨이 제일 끝으로 갖다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설정이 다 끝나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각자 세부적인 설정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셀 PC에 182.16.0.1을 넣어주고요. 매니지 PC에 182.30.0.1을 넣으라고 하는 세팅 값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패킷 트레이서의 메뉴에서요. 자, 세일 PC를 클릭하고요. IP에 들어가서 DHCP가 아니니까요. 정적 할당에다가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동으로 부여되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게이트웨이 넣어주고요. 그리고 서버는 이렇게 넣어주기로 했죠. DNS 서버는 서버에다가 세팅하기로 했습니다. 자, 설정했으면 설정값 끝났고요. 반대편 매니지 네트워크에다가도 설정값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매니지 네트워크에서도 데스크탑에 IP에서 아까 표에서 부여받은 대로요. 그 다음에 또 서브네트 됐고 게이트웨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도 DNS 서버는 해당 서버로 바꿔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192.168.1.10 이렇게 넣게 되면은 해당 설정 값이 끝났네요. 이제 그러면 각각 세일 PC와 매니지 PC가 웹브라우저로 잘 접속을 하게 되는지를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지금 이 STP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이게 서로 간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너무 빠르게 클릭하면 웹브라우저가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세일 PC부터 클릭을 하시고 웹브라우저를 누르시고요. 자, 여기다가 우리의 설정한 자, 주소를 입력하고 가봐야 되겠죠? 자, 그랬더니 밑에 Welcome to Skillcom이라고 해서 잘 나오네요. 그러면 셀피C 설정은 잘 되었고요. 자, 반대쪽 매니저 PC 들어가서 자, 웹브라우저 똑같이 줬으면 고 하고 하니까 어때요? 잘 서버의 내용이 접속이 되죠. 자, 이렇게 접속이 된다는 얘기는요. 지금 서버 이 웹브라우저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IDC 서버에 설정되어 있는 값이거든요. 여기 있는 매니지 PC가 여기에 있는 서버의 값을 잘 호출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경로를 잘 따라가서 스위치에서 VLAN 설정을 잘 해서 인터 라우팅, 자, 인터 서브 인터넷 페이스를 잘 할당을 해가지고 라우터와 여기 있는 ISP 라우터가 서로 정적 라우팅으로 정보를 잘 주거니 받거니 해서 서버에게 요청해서 받아왔다는 뜻이니까 실제로 문제에서 실시하라고 했던 이런 내용들은 다 해결을 했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회차는 굉장히 빨리 끝났죠. 이렇게 해갖고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채점을 할 때는 이러한 라우터를 클릭하고 실제로 이제 채점하시는 분은 이 상태로 들어가겠죠. 자, 이 상태로 딱 들어와서 보는 것처럼 유저네임,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 지정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잘 물어보는지부터 이제 채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들어와지잖아요. 그리고 enable, 자 enable 명령어를 치고 다시 주어진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고 컴프트 치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설정값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라우터 접근하니까 위에 Welcome to 아론 라우터 설정이 잘 된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설정 값은 여기 앞에서 보통은 많이들 쇼론이라는 명령어로 설정 값을 했는지 하나하나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스페이스를 눌러서 설정 값에 대한 IP와 압축 기법, 캡슐화 기법을 잘 확인을 해보고 맞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과 틀리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감점과 배점을 처리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통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토폴로지의 형태만 다르지 실제로 우리가 1회라든지 2회는 조금 어려웠죠? 1회와 그닥 많이 다르지 않은 정말 기본적인 설정에 대한 문제로 나왔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출 유형으로 시험을 보신 분은 굉장히 신의 선택을 받은 회차였죠. 이런 문제가 나와주면 약간만 공부해도 60점 이상은 무난히 취득이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실 수가 있는데 뭐 앞에서도 본 것처럼 2회나 3회 같은 게 나오면 이제 약간은 시험지 바로 보자마자 덮어버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최대한 기초에 충실해서 확인하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제시한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유형의 문제를 내든 간에 다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기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범주 안에는 들어가거든요. 난이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도 본인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내겠다란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회차의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누구한테 따지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원망하는 것밖에는 그냥 내가 해필이면 왜 내가 본 시험 회차에 이렇게 어렵게 나왔을까 라고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나와도 손쉽게 풀이를 하시려면 문제보다도 앞에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다루는 기본적인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푸시는 게 시험에 합격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이번 회차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됐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5회차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또 한번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